Tony Stark says, I want some shawarma. You ever tried shawarma? There's a shawarma joint about. Got it. Cinema history. 직접 코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릴 사이트에 이러한 파이썬 코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로지스틱 혹은 소프트 스텝에 대한 코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넘파이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탄젠트, 다음으로 소프트인데 사인이 제공되는 것 등등이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한번 출력해 보시고 혹시 파이썬 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예제를 통해서 익숙해져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소프트 스텝이 왜 소프트 스텝인가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늘색 점선이 다른 S에 비해서 가장 기울기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 스텝이라고 할 때 0에서 1로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스무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기울기, 가장 부드러운 스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이고 0과 1 사이에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웨이트 학습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들에서 말씀 나눠봤는데 그런 시그모이드 함수들이 가솔 함수가 되죠.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 그리고 sum으로 인해 z가 마련되었을 때 이 g가 다시 입력으로 된 출력이 레이블을 결정하는 가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y hat 아웃풋이 0.5보다 큰가요? 라는 if문을 통과하게 되면 sign이 1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셋 예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ris 붓꽃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iris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토사, versicolor, 그리고 virginica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0, 1, 2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에 꽃받침 길이, 폭, 꽃잎의 길이, 폭 등이 센티미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세 가지가 잘 구분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1936년에 다음과 같은 학자에 의해서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교재의 3장 Scikit-learn 사이언스 키트의 러닝 부분을 배워서 떠나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 투어라고 되어 있는 챕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저는 구글 콜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scikit-learn 첫걸음으로서 붓꽃 데이터셋을 적재합니다. 로드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iris 데이터, 붓꽃 데이터의 점 데이터 그리고 점 타겟을 통해서 하위 항목들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cience Kit Learning 부분에서 임포트를 해오는 거죠. 데이터셋을요.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이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oad iris를 하게 되면은 이 iris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하위 항목으로 데이터와 타겟이라는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점 데이터 안에 열 인덱스 2번은 꽃잎의 길이고 열 인덱스 3번은 꽃잎의 너비입니다. 다음으로 점 타겟의 클래스는 이미 정수 레이블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0은 세토사, 1은 versicolor, 2는 virginica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그 클래스에 대해서 y에 대해서 mp.unique라고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 셋 안에 있는 중복된 것이 다 제거되고 유니크한 값들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0, 1, 2 잘 불러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 안에 있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져와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피처 데이터에 해당하는 대문자 x와 이 타겟에 해당하는 소문자 y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결정해 줍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3이다 라고 해주게 되면 트레인 사이즈는 0.7이겠죠. 1을 나눠서 0.3과 0.7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셋이 나눠지게 돼요. 7:3 비율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타겟을 갖고 있었던 소문자 Y 데이터셋에 어떤 성분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빈 카운트를 진행하게 되면 50개씩 본래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눈 위의 함수 결과가 아래와 같이 35개, 15개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분할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경험해 오던 과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잘못된 트레이닝 셋, 잘못된 테스트 셋을 실험해 놓고 그 결과가 맞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업무이거나 논문이거나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특성을 표준화해주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것이 전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가져와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SC, 소문자 SC로 정의내립니다.
그리고 이 sc.fit이라고 해주면 이 트레이닝 셋에 갖고 있던 그 특징들, 그것들이 분포 모수라고 여기는 설명되어 있던데요. 그것을 객체 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영어로 했을 때 민과 스탠다드를 나중에 스케일링 할 때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조금 바꿔놨는데 엑스트레인 스탠드라는 것이 바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거친 결과를 뒤에 언더바 스탠드라고 제가 조금 더 가시성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본래는 std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트랜스폼 해주십시오 라고 명령어를 내리면은 그 트레인 데이터가 그런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각각 한번 출력해 보았는데요. 본래 트레인 데이터 x가 1.4, 0.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탠다드이제이션을 하게 나면은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낙 큰 숫자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고려하다 보면은 어떤 작은 숫자는 뭐 음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처럼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진행해 보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시그모이드 함수들을 플롯해 볼 수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G에 대해서 np arrange를 이렇게 일단 선언해 놨고 이것을 phi-g라고 G 입력을 가지고 결과를 내었고요. 이 phi-g를 플롯해 볼 수 있게 해서 화면에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 어떤 뉴런을 활성화시킬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클래스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로지스틱 비용 함수의 커스트 함수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코드입니다. 그 예를 보면은 y 레이블이 1일 경우의 커스트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0일 때의 커스트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드린 강의 자료에도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np.log라고 함수화 명령을 내려서 수행시키면 됩니다. 그냥 수식만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이썬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이미 많은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져다가 활용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부터 10까지 선언을 한 다음에 phi-g를 만들어 보고 화면을 출력해 보면은 y 레이블이 1일 때에는 이러한 커스트 함수의 변화, y 레이블이 0일 때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 레이블이 1인데 이 phi-g 어떤 가설 함수가 1에 가까우면 당연히 커스트는 0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반대로 1과 멀어질수록 점점 급격히 증가해서 만약에 y 레이블이 1인 상황에서 가설 함수는 0이라고 실수를 내버리게 되면 굉장히 거의 무한에 가깝게 증가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y 레이블이 0인 조건에서 가설 함수의 결과가 0과 가까워지면 커스트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가설 함수가 1에 가까워지면 무한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의 커스트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경사관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계 분류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학습률, 그때는 알파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타라고 나타내서 0과 1 사이에 표현되도록 플롯형으로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eration, 데이터셋을 몇 번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n으로 되어 있고요. n 언더바 이터로 되어 있고 인트형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가중치 무작위를 초기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난수 생성기 C들을 이렇게 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인트형이었습니다. 다음은 속성인데요. W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weight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학습된 가중치가 1D 어레이로 만들어져 있게 되고요. 다음에 cost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형인데 에포크마다 누적된 이 바로 로지스틱 비용 함수의 값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매개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죠. 학습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몇 번 반복할 것이며 랜덤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낼 것인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 내려져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fish라는 함수를 또 정의 내리는데요. 바로 train 데이터를 이런 레이블로, 정확히 말하면 훈련 데이터셋에서 피처셋에서 레이블 타겟셋에 훈련시키는 그런 피팅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